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는 심리 상담하는 상담가입니다. 거의 한 달 만에 녹음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동안 많이 정신 없으셨죠? 새학기 맞이하셔서. 네, 정신없이 3월 한 달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방송 나가고 어머님들 들으시고 이야기들이 좀 있으셨나요? 아니면 어떤 반응들이 좀 있으셨나요? 그렇죠. 피드백도 많이 주시고 들은 소감들도 많이 전해주셨던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공감이 되셨는지. 네, 그리고 아이한테 어떻게 적용해봤더니 변화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눠주신 부분이 있어요. 그럼 나중에 한번 그것도 정리해서 얘기를 한번 나눠주시죠.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번 주는 신학기 적응하는 기간 동안 뭐 관련된 사연을 갖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은 제가 예전에 좀 받았던 사연인데 만 2세 남자아이, 이름은 가명으로 보람이라고 할게요. 보람이 어머님의 고민 사연을 가져왔어요. 남자아이고요. 아마 처음 기관생활 시작하는 우리 신학기에 아이를 둔 부모님께서 아마 많이 공감하실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엄마가 곁에 없으면 불안해하는 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는 올 여름부터 만 2세 아들을 처음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 보람이 엄마입니다. 사실 올해 3월에 다른 어린이집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아이가 많이 낯설어하기도 했고 그곳에서 만난 조금 공격적인 친구의 행동에 너무 힘들어해서 한 달 만에 퇴소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번에는 첫 방문과 상담을 해보며 아이가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곳, 프로그램이 많고 해야 할 일이 많은 곳보다는 충분히 아이가 원하는 걸 표현하고 경험해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돼서 입학을 결심하게 되었답니다. 그럼에도 보람이는 매우 예민하고 평소 저와 잠시라도 떨어지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던 터라 어린이집에 적응하는 데 오래 걸리겠구나 생각은 했어요. 원장님은 적응 기간에 대해 아이에 따라 한 달 정도 걸릴 수 있다고 하셨지만 저는 사실 6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제가 교실에 같이 가거나 데려다 주다가 2주차부터는 현관에서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려는데 보람이도 저도 그게 쉽지 않았어요. 아이는 어린이집 앞 현관까지도 저와 이야기를 잘 나누며 오지만 현관 앞에 선생님이 나오시면 엄마에게 안기고 매달리면서 가지 말라고 하고 엄마랑 같이 들어간다며 떨어지는 걸 불안해 하거든요. 원장님과 선생님께서는 우선 교실에 들어가 아이 속상함을 달래고 기분 전환할 시간을 줄 수 있고 막상 교실에 가면 바로 울음을 그치고 놀이를 시작하니까 바로 인계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따라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며칠 하고 나니 아이가 뭔가 원하는 게 있고 불안해하는 게 보여서 조금 더 저와 시간을 보내고 보람이 마음이 안정되면 들여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현관에서 시간을 보낸 후 들여보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하니까 좀 수월하게 교실에 들어가는 듯 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그 시간을 20분 가까이 보내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안기며 불안함이 커진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 혼란스러워졌어요.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해 엄마 역할을 해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아이와의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위해 36개월이 넘도록 가정보육을 해왔던 건데 아이가 아빠와 있을 때조차 불안해하며 엄마만 찾고 매일 가는 어린이집도 4개월이 되도록 엄마와 헤어지는 걸 불안해한다는 걸 생각하니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건지 고민이 깊어져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네, 애착 형성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어머님이시네요. 네. 특히 아빠랑도 있는데 아이가 불안해한다는 얘기가 되게 인상 깊게 들리는데 애착 형성이 뭐죠? 왜 중요하죠, 이게? 애착이 보통 아이와 부모와 관계를 말하는 건데 애착 형성이 잘 되어 있으면 있을수록 아이가 안정감 있고 보통 성인 될 때까지도 그게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죠. 아, 그렇죠. 다들 애착 형성을 잘하면 아이가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있고 이게 성인이 돼서까지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뭐 긍정적이고 인내심이 있거나 이런 사람으로 자란다라고 생각들을 보통 하신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애착 형성 이론이나 교육하는 내용들에서도 보통 그런 얘기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시죠, 보통. 부모의 태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어떤 안정감을 갖는지가 판가름이 나는 것처럼 네. 뭐 정서적 안정감이나 감정 조절 능력이 좋아지고 소통 능력이 올라가고 뭐 안정기지를 삼고 탐색기지로 돌아다닐 수 있다. 애착 형성이 잘 되면 뭐 이런 등등 말들을 하는데
저는 좀 학문적인 것보다는 실용적인 활용과 실생활 적용을 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또 실제 내담자를 상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실생활에 적용하고 사용하기 위한 이해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저는 이 애착 형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일종의 환상? 신화? 이런 것 같은 생각들을 하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부모님이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 애착 이론이 사실 2차 대전 이후에 존 볼비라는 사람이 불황화하고 고아들의 사회 문제를 어떻게 지원하고 해결해야 될까 하는 연구를 하는 계기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부재와 결핍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말하는 거였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더 잘해주면 더 좋아지는 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당시에 이제 뭐 그 제자였던 사람이 낯선 상황 실험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애착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정리를 하면서 더 부모가 이렇게 양육해주면 아이들이 이렇게 된다.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얘기를 당시에는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모의 일방적인 양육 태도가 아이에게 일방적으로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그게 성인까지 영향을 주고? 이제 여기서부터 마치 이제 사람들이 대물림 되는 것 같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최근에는 부모의 영향과 아이들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 이게 서로 영향을 준다. 부모와 아이의 상호적인 작용으로 만들어진다. 라고 봐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일방적인 어떤 영향만으로 애착 유형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아, 네. 그러면 다시 오늘 질문으로 돌아와서 엄마의 역할을 잘하고 싶어서 안정적인 애착 형성을 위해 노력해 왔는데 왜 아이는 계속 불안해할까요? 라는 질문이시잖아요. 그랬죠. 애착 형성을 잘한다는 건 뭘까요? 뭘 어떻게 해야 잘하는 걸까요? 이게 상호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양육자, 여기선 엄마죠. 네. 엄마가 자신의 마음을 알고 아이의 마음을 잘 알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 친구가 불안해 보여서라고 하셨는데 아이가 불안한 게 맞나요? 맞다면 어떤 불안일까요? 그리고 무엇에 불안해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불안해하지?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보였죠, 애가? 빨리 들어가가지고 울면서 들어가게 되면 더 불안해 보이고 엄마랑 길게 시간을 보내고 들어오면 더 괜찮았나요?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지 않았어요? 네. 어땠어요? 사실 보람이는 엄마랑 현관에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고 기분 좋게 들어선 날이든 아니면 그렇지 않은 날이든 일과를 보내는 모습에 사실 큰 차이는 없었고요. 오히려 저는 현관에서 막 20분 넘게 이야기하고 시간 보내다 들어오는 적이 있었을 때 그때 친구들 막 간식 먹고 있다거나 먼저 놀이 진행하고 있으면 오히려 서먹해하는 때가 더 많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가 불안해하면서 들어와가지고 엄마랑 길게 보낼 시간이든 아니면 짧게 빨리 들어가게 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울거나 이랬을 때도 진정되는데 시간 차이나 적응되는데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아요. 보통 우리 보람이는 교실에 들어오면 뭐 울먹이면서 들어온 날도 선생님이 보람이 오늘 헤어지기 슬펐구나, 속상했구나 이렇게 얘기해주면 금방 사실 울음 그치고 교실을 돌려본다거나 친구들 뭐 하나 보면서 어떤 그 일과의 준비, 정리하고 뭐 손 씻고 놀이 참여하고 이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지키면서 사실 바로바로 진행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어떤 마음이었던 걸까요? 아이에 대한 정보가 정확히 제가 많지는 않아가지고 모르지만 적어도 이 친구가 엄마랑 있는 게 편하고 좋다. 그리고 네. 없으면 불안하다. 라는 거는 알 수 있는데 네네. 그런데 그 불안이 감당 못할 불안도 아니었다. 이 3가지가 알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엄마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아마 애착이 잘 되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아이의 불안은 애착이 덜 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아마도 어머님이 상당히 계획적인 걸 좋아하시고 성취적인 활동을 좋아하는 성향이실 것도 같은데 이 애착 형성이란 임무를 잘 성공적으로 이뤄내리라 하는 마음으로 아이의 불안을 보신 것 같거든요. 아. 네. 제가
다른 얘기 보통 할 때 이제 종종 주사 맞는 예를 들어 드리잖아요. 네네. 근데 이 사연은 제가 보면서 이 보람이라는 친구가 계단을 올라가는 이미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계단이요? 예, 만약 이 친구가 계단을 올락 내리락 거리면서 장난을 치다가 다음날 일어나서 엄마, 발이 너무 아파. 그러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까요? 그래, 이제 계단에서 장난 그만해. 라고 하시겠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달리기 대회에서 우승하고 싶어가지고 연습을 하겠다고 뛰어다니다가 나 발이 너무 아파. 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건 그냥 격려하고 그렇죠. 응원하시면서 잘 회복하실 수 있게 하시겠죠? 그렇죠. 발이 원래 좀 아플 수 있는 거야. 라든가, 마사지를 해주신다든가. 그러지 그렇죠. 않을까요? 지금 딱 이것을 헷갈리고 계신다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아이가 어린이집 앞에서 보이는 불안, 집에서 보이는 불안, 이 불안들이 각각 응원하셔야 하는 성장의 과정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불안이라 해소를 해줘야 하는 불안인 건지를 구별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애착 형성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걸 마치 시기를 놓치면 큰일이 나는 것처럼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가르치시는 분들도 많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이때 잘 하셨어도요, 잘하면서 사이가 나빠지면요, 그 나쁜 영향을 받는 거고요. 아, 그쵸, 그쵸. 이때 못했어도 이후에 잘 해나가시면 좋아지는 거예요. 무슨 캐릭터 키우는 것처럼 게임처럼 처음에 딱 정해지면 못 바꾸는 그런 게 아닌 거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도 같은데 양육가설이란 책이 있거든요. 그 네. 책에 아이의 성공에 부모의 양육이 얼마나 영향을 주나 성인까지 이렇게 긴 시간 추적 조사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별로 아이의 성공과 실패에 부모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 부모의 영향이 크다라고 대부분의 양육가설들이 정해져 있는데 그 양육가설이 맞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아이의 성장에는 주로 부모의 영향보다는 주변 또래의 영향이 더 크고 주변 환경의 영향이 훨씬 더 크더라는 거예요. 네네. 아직 아이들이 이제 어리신 부모님들이시니까 직접적인 경험은 적으실 수 있을 텐데 우리 자신이 어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라면서 아이들은요, 아이들 또래 간에 비밀이 생겨요. 그리고 뭐 비밀까지 아니더라도 그 아이들끼리의 세계가 생기는 거죠. 친구들과 해도 되는 말, 어른들과 해도 되는 말. 같죠. 우리가 그렇게 지냈어요. 생각해 보시면. 심지어 지금도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 내가 오늘 무엇을 못 해줘서 뭔가 덜 해줘서 또는 뭔가 잘못해줘서 아이가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보다는 아이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더 생각해 보시면서 우린 서로 다른 존재지만 너와 나는 특별히 친한 관계야. 우리 하루하루 더 사이좋게 지내자 하는 마음으로 지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오늘 상담에 답을 드린 걸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좀 이해가 되세요? 그건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아이의 성장의 과정에 필요한 성장통과 불필요한 통증을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네. 지금 어머니께서 아이의 불안에 대해서 애착을 잘 형성해 주시는 걸 통해서 그게 언제 해소가 될까? 왜 해소가 안 될까? 이러시면서 그 애착 관계, 믿음 관계, 신뢰 관계를 꾸준히 가지시려고 했지만 정작 아이의 성향이나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덜 두신 거거든요. 아이의 반응에는 예민하셨지만 정작 그 반응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파악이 잘 안 되신 거죠. 네네. 왜냐하면 아이가 들어가면 괜찮다, 길게 있어도 똑같다 이런 얘기를 안 해주신 게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도 어머님은 그 상황을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시간을 오래 보내주면 해결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보람이의 성향상 그걸 그때그때 말하는 게 있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지금. 다 똑같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매일. 예. 그리고 특히 아빠랑 있는데도 불안해 보인다는 게 되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마 눈에만 불안해 보이신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아빠도 막 불안하셔가지고, 얘가 나랑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 보이네. 여보, 빨리 와. 이러셨을까요?
그런 얘기는 네,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불편함을 보이거나 또는 자기가 원하는 걸 위해서 투정을 부리는 것들을 다 불안한 걸로 보셨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반응이 부정적인 형태로 오는 것, 운다거나 짜증낸다거나 막 떤다거나 네. 이거를 다 똑같은 하나의 불안으로 덩어리로 보셨는데 그게 세밀하게 달랐었을 거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그러니까 애착 형성으로 모든 걸 해결해야 돼라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더 세분화시키셨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어린이집 인사하고 들어가는 문제만 놓고 봐도 아이가 두 개가 차이가 없다라면 그건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의 성장을 돕고 진짜 아이가 그렇게 불안해했다면 그걸 응원하고 돌아왔을 때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을 도와주시는 게 맞는 거죠. 경험하면서 줄어들 일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자라면서 이건 좀 개인적인 제 의견입니다만 불필요한 통증도 아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인은 나다라고 살면서 자신만의 의미로 만들어가는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부모의 입장에서 무슨 불필요한 통증을 없애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가능하면 그런 통증이나 그런 불편함이 아이가 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응원하고 빠른 회복을 돕고 지지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 사연이었어요, 저는. 네. 좋습니다. 저도 성장통과 불필요한 통증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조금 더 편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애착 형성에 대한 좀 환상도 좀 정리가 되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저는 이게 이제 이 사연뿐만 아니라 애착 형성에 대해서 이제 많은 유튜브 영상이나 뭐 교육 내용에서 유아교육 관련돼서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인데요. 네. 그게 항상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나만의 고유한 걸로 좀 해석해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를 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거 되게 보편적인 이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치가 이렇게 반응하더라라는 거에 대한 이론이지 그 이론에 나를 끼워 맞추지 마세요. 그 이론을 나의 삶에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을 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 들으시는 부모님들 각각은 다 다른 존재거든요. 유사한 부분은 분명히 있고 공통적인 부분은 있지만요. 개인 개개인으로 보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껴맞추는 식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애착 형성에 대해서도. 네. 아이와 나의 마음 이 두 가지를 보시면서 상호적으로 관계를 잘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유아 시기가 분명 중요한 건 맞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아 시기에 잘 지내다가 사춘기가 되고 나서 잘 못 지내는 경우도 태반이에요. 그럼 그건 좋은 거냐는 얘기죠. 아니에요, 이거든요. 그렇죠. 아이 마음을 잘 아는 건 그때든 지금이든 중요한 거고 나의 마음도 잘 아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는가가 결국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얘기였습니다. 네. 이 상담이 좀 된 것 같으세요? 네, 저는 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많이 됐고 이걸 들으시는 비슷한 고민하시는 부모님께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안정 애착, 뭐 불안정 애착, 뭐 회피형 애착 이런 단어들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4단계 보통 그렇죠. 저는 그런 단어들이 괜히 좀 불안하고 내가 이게 맞나 나는 아니면 이거 안 좋은 거네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하죠.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이제 뭐 그 식당에서 보통 에티켓 같은 거 얘기 나오면서 애기랑 같이 온 부모가 애가 우는데 우는 걸 왜 그치게도 못하고 달래주지도 않고 계속 울게 만들면서 주변 사람 피해주게 만들어. 이런 거 어린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이해 못했다고. 근데 정작 자기가 애 키워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이런 얘기하는 경우 많아요. 맞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이가 울면 일단 그 보호자가 뭔가 불안해집니다. 주변에서 보는 시각도 되게 불편하게 바라보는 걸 느끼죠. 그러면서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죠. 이런 것들에 쫓기는 마음들이 좀 있으실 수도 있다고 느껴요, 저는. 전에 다른 사연에서도 얘기했지만 메시지가 다 다르잖아요. 아기 때 울 때 다 다르잖아요.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 거, 뭐 배고파서 우는 거, 그렇죠, 잠투정이 와서 나는 거 미묘하게 다르잖아요. 그런 걸 알아가는 마음으로 이 아이의 반응을 보시는 게 어렵지만 그런 관심으로 그런 질문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였어요. 네. 역시 오늘 상담도 많은 의미가 있는 이야기들이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